반갑습니다. 오늘은 종교투명성센터의 김집중 사무총장님을 모시고 그 2023년도에 그 종교 시민운동 그리고 2024년에 그 어떤 활동을 해야 할 것인지 그런 얘기를 좀 들어보고자 해서 모셨습니다. 오늘 마침 제가불자 송년회를 교단자정센터 주관으로 만드는 자리여서 사람들 다 모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얘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예. 우선 그 종교투명성센터를 갖다가 간략하게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예, 종교통행센터라는 이름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예, 문재인 정부 시기에 만들어졌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종교인 과세법이 이제 막 개학되어 가지고 나쁜 방향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몇몇 이제 종교인 분들이 모여가지고 여기에 대한 문제제기를 좀 하셨어요. 그 뭐 종파를 떠나서 다양한 종교들에서 모여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졌고, 결과적으로 종교인 과세법의 개혁을 막지는 못했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종교계의 불투명한 문제들, 그리고 국가와 유착과의 유착 관계에서 파생되는 그런 다양한 어떤 잡음들을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는 어떤 책임들을 가지신 분들이 모여가지고 만들어졌고요. 뭐 어찌하다 보니까 이제 실무를 저는 이제 맡게 되어가지고 사무총장이라는 직함을 달고 일단 활동하고 있는 김집중 종교투명성센터 사무총장이라고 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특정 종교가 아니라 이제 그 종교 간 연합, 그죠? 그쵸. 예, 그렇게 예.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종교인 과세의 개악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 개악은 이제 어느 한쪽의 입장일 것이고, 어떤 네. 쪽에서 보면 굉장히 유리하게 네. 좋은 쪽으로 제정되는 것이라고 보는 측도 있을 거예요. 네네. 여기에서 긍정적으로, 우호적으로 판단하는 쪽은 주로 어떤 쪽이 되겠습니까? 뭐 딱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세력들이라고 할까요? 이제 일반적인 보수 개신교가 일반적으로 총대를 맨 상황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리고 근데 사실 보수 개신교만 뭐라고 할 건 아닌 게 네. 뭐 이 내용에 대해서 진보 개신교도 마찬가지고 뭐 불교도 마찬가지고 가톨릭도 마찬가지고 그다지 별로 그렇게 반대를 안 했거든요, 사실은. 예. 그래서 뭐 그냥 어부지리로 그냥 같이 그냥 묶여서 그 혜택을 보고 있는 셈이죠, 사실은. 예. 그래서 종교인 과세법이 개혁되는 과정에서 뭐 총대는 보수 개신교가 맺지만 뭐 명시적으로 그렇게 드러나지만 사실은 이제 종교 간의 어떤 서로 간의 어떤 뭐 일종의 무언의 합의가 있었다. 네. 저는 뭐 그렇게 보는 입장이고요. 그 과정에서 또 가장 결정적으로 이제 작용했던 거는 종교와 좀 결탁되어 있는 그 정치인들이 있었죠. 네. 주요 정치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효과가 더욱더 강화되어서 결국은 상당히 세금을 많이 줄이는 방향으로 일단 처리된 그런 방향으로 흘러왔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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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처음에 그 만들 때 참여를 했습니다만은 그 종교인 과세라는 이름으로 사실은 비과세를 해준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셈이죠. 예. 그러면 이제 이 비과세라고 한다면은 누군가가 세금을 덜 내면 누군가는 그 부족한 만큼의 세수를 보전을 해줘야 되는 그죠, 상황이 그죠.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죠, 이것이 그죠. 일반 국민들한테 전가되는 그렇죠. 게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종교인 과세법이라는 게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제 종교 활동을 하는 종교인에 대한 과세 문제거든요. 네. 이 사람들에게 이제 주로 이제 뭐 목사님이라든가 예. 신부님이라든가 뭐 스님들이라든가 이제 이분들이 이제 결국은 과세 대상인데, 이분들 세금을 적게 내므로써 결국은 일반 국민들이 종교와는 상관없는 일반 국민들은 세수 부담은 그만큼 더 짊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좀 특혜라고 봐요. 특혜고, 그리고 사실은 뭐 이런 법이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전례가 없는 법은 아닌 게, 굳이 찾자면은 결국은 이제 프랑스 혁명 이전에 예. 소위 말하는 앙시앙 레짐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구체제라고 이야기하는 그 당시에 이제 그 종교인들 상당한 면세 혜택을 누리고 있었어요. 사실은 거기에 준하는 거라고 보고요. 결국은 법의 내용을 보자면 결국 헌법에서는 종교 때문에 차별을 받거나 그러지는 않는 걸로 저희가 딱 명시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이제 분리되어야 된다. 그렇죠. 점차 분리돼야 종교가. 된다. 종교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지는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근데 헌법을 건드릴 수는 없으니까 이제 소득세법이라든가 이제 이런 규정들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결국 면세 혜택을 받고 있는 그런 효과를 나타낸 거죠. 상위법을 피해서 하위법, 뭐 예, 시행령 그렇죠. 정치하려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런 식으로 처리가 된 거죠. 예.
근데 이제 그게 그 종교인 비과세를 통해서 네. 그 지원되는 게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라고 얘기되어 있는데 대략 규모를 어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까? 규모 추산이 좀 힘들죠. 종교인이 애초에 만일 근로소득으로 과세를 했었더라면은 네. 뭐 그렇게 과세를 했던 사례가 사실 거의 없기 때문에 예, 예. 뭐 일부 종교인들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를 하긴 했지만 그건 자발적으로 어차피 했던 거라서 네. 그리고 근로소득의 어떤 세목에 구체적으로 이 사람은 종교인이라고 특정되지는 않거든요. 예. 그래서 특정되는 어떤 그런 데이터를 뽑아내기가 힘들어요, 사실은. 예. 그래서 규모를 추정하기 좀 힘들어요. 네. 예. 그 다음에 지금 가장 그 골치 아픈 부분 중에 하나가 어느 부분을 종교 행위로 볼 것이냐, 네, 어느 그렇죠. 부분은 비종교적 행위로 볼 것이냐라는 이 구분 자체가 네. 법률적으로 명시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 아. 소득세법에는 명시는 되어 있는데 예. 이게 결국은 이제 어떤 종교인을 정의하는 내용에 있어서 종교단체에 소속돼야 되고요, 우선. 예. 종교단체에 소속된 그 종교인이 종교 행위를 해야 되거든요. 예. 종교 행위라는 게 일반적으로는 뭐 제사라든가 예배라든가 미사라든가 뭐 이런 행위들 집전하는 경우를 이제 규정하는 거죠. 그런 예. 쪽으로.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게 종교인이 하는 행위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어요. 그쵸. 그런데 예. 이게 구분이 사실은 모호하기 때문에 뭉뚱그려가지고 비과세될 가능성도 크고 예. 그리고 종교인이라는 게 종교단체에 소속되지 않는 종교인들도 사실은 좀 있거든요. 예. 뭐 소위 말해서 저기 도딱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좀 정말 뭐 신내리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예. 뭐 다양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실제로 지금 뭐 조세 심판원까지 올라온 판례들 보면은 나는 그것 때문에 억울하다. 네. 나는 이렇게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종교적 행위들을 하시는 분들인데 왜 나는 종교인과세 적용 못 받느냐라고 네. 실제로 문제제기를 했다가 결국 패소했던 사례가 있어요. 음. 실제로. 그러니까 종교단체를 꾸릴 정도의 어떤 규모와 어떤 그런 인적 구성이 되는 곳들만 특혜를 주는 어떤 네. 종교인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차별되는 그런 조항이라고 볼 거대 수가 종교 있죠. 아니면 예, 제도 그렇죠. 종교가 예, 예, 일방적으로 이익을 받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런 면에서도 좀 무리가 좀 있는 법이라고 보아집니다. 예. 그 다음에 이게 개인의 노동에 대한 과세만이 아니라 종교 활동, 그러니까 종교 법인이나 네. 종교 집단에 대해서도 어떤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종교인 과세와는 전혀 다른 분야의 내용이죠. 근데 종교 단체에 대한 과세에 대한 부분인데 종교 단체에 대한 과세 부분은 사실은 이제 그 공익법인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이제 공익법인이 활동하는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보면은 뭐 자선이라든가 네. 교육이라든가 예. 사회복지라든가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예. 인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이 대체로 보면 국가가 활동하는 내용들하고 거의 비슷해요. 예. 당연히 국가는 공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강제력을 가지고 공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어떤 기구다 보니까 공익의 범위와 사실은 이제 국가가 활동하는 범위 상당히 겹치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이제 국가가 종교의 일은 하지 않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국가가 나서가지고 제사를 하거나 뭐 조선시대도 아니기 때문에. 아니, 사실 하긴 해요. 예, 이건 뭐 좀 이따 얘기를 할 텐데. 약간 뭐 할 수는 있긴 하지만, 예. 명시적으로는 이제 안 하는 걸로 일단 돼 있잖아요, 일단은. 아니 원희룡 씨가 제주도 도지사를 할 때 네. 7년 동안 제주도 산신제를 참여를 안 했어요. 아. 이건 도지사가 그 재관이 돼서 참여해야 되는 행사예요. 아. 근데 자신의 기독교 신앙하고 충돌한다고 아. 그 도지사의 직무를 해태한 겁니다. 아. 그래가지고 지금 고소당하고 아직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법의 내용이 이제 공익에 대한 정의가 네. 법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공익법인법에는 보면은 종교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네. 근데 뭐 상속증여세법에는 종교가 공익 안에 들어가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약간 법마다 좀 다르긴 해요. 예, 근데 예. 뭐 큰 틀에서 보려면 뭐 저는 개인적으로 종교는 공익이다라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보는 입장이니까 충분히 이제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 공익단체들이 이제 원칙적으로는 과세를 해야 되지만 본인들의 수입에 대해서 과세를 해야 되지만 다양한 어떤 법적 장치들을 통해서 비과세로 빼주고 있거든요. 네. 이 과세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냐면 공익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당근이 있으면 채찍은 당연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면세점을 주고 있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사후 관리는 당연히 국가는 해야 되는 거고. 네. 그래서 공익법인들 같은 경우 그래서 뭐 재무제표를 갖다가 이제 저희 의무에다 공시를 하거나 아니면 주요한 어떤 의무를 이행했다는 사실을 갖다가 국세청에다 보고를 하거나 이런 의무들이 있거든요. 근데 종교단체들은 아주 피상적인 부분에서만 그 의무를 하고 있고
상당 부분을 거의 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이제 문제가 많은 거죠. 그래서 네. 이 부분은 좀 이제 복잡한 내용이에요. 아무래도. 과세 대상 중에서 그 봉급쟁이들 네. 그 유리지갑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네. 소득이 투명하게 잡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과세가 이제 빠져나갈 수가 없다. 네. 근데 종교인들의 소득이라는 것이 이렇게 투명하게 파악이 될 수 있는 겁니까? 파악되기가 좀 힘든 게 일단은 논란이 많은 부분 중 하나가 이제 종교활동비라는 명목으로 지금 잡혀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종교활동비는 비과세한다라고 돼 있고요. 그다음에 비과세되는 종교활동비 외에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있는데 이 과세되는 부분마저도 사실 상당히 낮은 세율에 저율과세를 하고 있는 게 문제거든요. 저는 아예 그 전 단계를 여쭤보는 겁니다. 아. 종교 소득, 종교 그 집단이 받아들인 종교 집단의 수입, 네. 예, 대부분 현금으로 뭐 그죠, 그죠. 헌금을 하고 보시하고 문제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영수증돈 주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뭐 끊어주긴 하죠 연말에. 예, 연말에 이제 그 하긴 하지만 예. 이것이 전체를 반영한다고는 그죠, 반영하지 종교 않죠. 내부 사람들도 인정 안 하거든요. 그죠, 반영하지는 않죠. 예. 그냥 익명으로 그냥 신고하기도 하고, 익명으로 그냥 기부하기도 하고 이런 관행들이 많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대부분 신고는 안 되죠. 결론적으로 예. 신고 안 되고 그 내용을 갖다 파악하기가 좀 쉽진 않아요. 현실적으로. 네. 종교인 과세로 이제 우선 이제 초기에 핵심적인 활동 방향을 잡으셨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 외에 또 어떤 활동들이 있을까요? 주로 이제 종교와 재정이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저희는 활동을 하는데 이 두 가지 측면을 갖다가 이제 확인하는 내용들이 대체로 보면 이제 종교 내부에 있어서는 종교 단체의 회계 투명성 문제, 그리고 그 종교 단체에 소속된 근로자인 종교인이라고 하죠. 보통 예, 종교인에게 지급되는 근로에 대한 종교인 과세 문제에 대한 예. 문제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 종교 외부에 있어서는 이게 종교라는 이름으로 국고보조금이 일단은 예. 뭐 문체부 산하 그렇죠. 이제 예. 이제 종무실에서 결국은 집행을 하는데 때는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는 문제에 있어서 그 국고보조금이 제대로 편성되고 제대로 책정되었는지 그리고 그렇게 받은 국고보조금을 개별 종교들이 제대로 잘 사용하고 있는지 그거를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저희는 이제 보거든요. 종교인 과세, 그다음 종교단체 회계 투명성, 그다음에 종교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이렇게 세 가지 측면으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예. 몇 년 동안 네. 물론 중간에 코로나도 있고 그랬습니다만 활동을 하셨는데 그 나름의 성과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나름의 성과라고 하면 뭐 성과가 참 쉽지 않더라고요. 일단은 지금 활동하는 것도 쉽지는 않은데 일단은 뭐 종교인과세법 같은 경우는 처음에 시작하면서 많은 어떤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긴 했어요. 저희 나름대로 보기에는. 그리고 지금도 계속 그 부분에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몇몇 국회의원들은 그걸 가지고 계속 지금도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시고 그래서 참 그건 참 효과가 좀 지금까지도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종교 단체 회계 투명성에 관련해서도 이제 계속 문제 제기는 하고 있어요. 종교 단체 회계 투명성이 사실은 올해 저희가 종교 투명성에서 좀 포커스를 맞춘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예. 그건 좀 이따 설명드릴 거고 국고보조금 관련해서는 이제 계속 이제 문제 제기를 했었죠. 했었고 크게는 이제 이게 종교마다 좀 보조금이 다르기 때문에 전통적으로는 이제 불교가 좀 많이 받잖아요. 보조금은 전통적으로 많이 받은 상황. 보여지는 게 많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문화재 관련해가지고 문화재 그렇죠. 개보수분야 이런 건데 사실 총액으로 따지면은 교육이나 복지 쪽으로 해가지고 네. 받아가는 개신교 쪽이 훨씬 더 많은. 그거를 찾아내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이 저희도. 종교와 비종교의 구별이 참 어렵다는. 예, 그래서 뭐 저희도 예산 자료 이렇게 쭉 봐도 검색도 잘 안 되고 예. 정말 뭐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지 세세하게 파악이 가능한데 좀 국고보조금에 관련해서는 일단은 뭐 이제 결국 법난기념관에 계속 문제 제기를 했었고 네. 법난기념 계속 이슈화가 되면서 뭐 저희 영향인지 아니면 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뭐 이전에서 다시 또 뭔가 모색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도 예. 그다음에 사체 문화재 관람료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죠. 사체 문화재 관람료 문제 제기를 실제로 이제 천은사 가서 한번 문제 제기를 했었고 결국은 그게 뭐 사회적 파장은 일으켰는데 뭐 국고 보조가 되는 방향으로 결국 결론이 또 나버리는 상황으로 됐죠. 예. 그래서 뭐 이게 싸움이란 게 뭐 지는 것 같기도 하다가도 이기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뭐 어떻게 끝났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예. 그래도 그 조계종이
이 국고 보조를 수용하면서 네. 입장객으로부터 징수하던 문화적 네. 관람료를 갖다가 폐지하는 거는 네. 그거는 굉장히 이러한 그 사회적 여론에 네. 굴복한 거라고 저는 보입니다. 뭐, 그렇지 그렇죠. 않다고 한다면 기존 방식을 계속 고수를 했겠죠. 네, 그렇죠. 이 기존 네. 방식이 아주 자신들 입장에서는 대피한 방식이니까. 네, 그렇죠. 네. 지금 국고 보조를 수용한다는 것은 조계종 입장에서도 그 상당 부분 앞으로 사후 관리 네. 내지는 회계 투명성에 대한 압박 이런 네. 부분을 갖다 감수해야만 되는 처지니까.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서는 종교투명센터가 큰일을 했습니다. 아유, 뭐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문화재 관람료는 이제 폐지가 됐고요. 네. 그렇게 된다면은 2024년도 이후로는 어떤 활동들이 주가 될까요? 2024년도 활동은 일단은 이제 총선이 일단은 네. 큰 이슈죠. 아무래도 총선이 이슈인데 이게 뭐 선거철마다 이제 대응할 이슈들이 뭐 다르기도 하고 네. 비슷하기도 하지만 일단 2024년도에 일단 잡은 이슈는 뭐 계속했던 내용들을 좀 더 이제 정교화시키고 좀 더 이제 좀 구체적으로 좀 개별 캠프에 가서 어떻게든 이제 저희 정책들을 반영시키는 방향으로 한번 노력을 해볼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 생각하는 거는 종교 투명성에 관련돼서 특히 이제 종교 회계 투명성 관련된 부분들을 좀 많이 포커스를 맞추려고 해요. 2024년도는 왜 그러냐면 2023년도가 좀 의미가 있는 해인 게 뭐 제가 뭐 굳이 뭐 정부를 따지자면은 문재인 정부하고 좀 되게 많이 싸웠거든요. 사실은 되게 많이 싸웠고 그래서 계속 문제제기했었고 당시에 뭐 여당이었으니까 여당 의원들 특히 뭐 몇몇 의원들 타겟으로 해서 되게 좀 이제 문제제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나서 종교 투명성 측면에서는 사실은 문제 삼을 게 없어요. 사실은 윤석열 정부는 사실은 문제 삼을 게 없는 게 왜 문제 삼을 게 없냐면 그럼 윤석열 정부가 잘했느냐라는 게 아니고 그 전에 만들어 왔던 뭐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쌓여왔던 어떤 종교 특혜법들이 그냥 이제 고착화되는 시기거든요. 윤석열 정부. 그러니까 그건 그냥 유지만 하면 돼요. 윤석열 정부는 유지만 하는 시기니까 별로 욕들어 먹을 상황은 아니에요. 사실 윤석열 정부 입장에 별 행동을 안 해도 사실은 그런 상황인데 그 감시를 벗어나서가 아닌가요? 예컨대 2024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네, 문화재 관람료 하더라도 31.6%가 네, 대폭 증액을 합니다. 네, 그렇죠. 예, 이 국가 R&D 예산은 30%를 갖다가 삭감을 하면서 문화재 관람료 보조금은 31.6%를 갖다가 증액을 해주는데 네, 거기에 대한 근거가 존재하지 않아요. 네, 그렇죠. 네. 네, 왜 갑자기 31%를 갖다가 증액을 해주느냐? 네. 정부에서 그러니까 뭐 윗선이죠. VAP라고 이야기하는 네. VAP에서 소위 말하는 이제 적폐라고 찍은 예, 리스트들이 아무 존재하지 않는가라는 네.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예. 거기서 R&D가 들어갔을 수 있는데 뭐 어떤 맥락에서 했는지는 뭐 나름 이해는 되지만 결론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과학은 포기하고 종교 편드는 그런 정권이 되어버렸죠. 결론적으로는. 과학은 적폐고 네. 종교는 친정권이다 라는 개념이 되는 건가요? 뭐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명확한 과학적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 증액에 네. 대해서 주장하는 바가 네. 무료 입장이 되니까 사람이 늘어났다. 입장객이. 아, 예, 예. 예, 그래서 입장객이 많으니까 쓰레기가 많이 늘어났다. 네네. 그래서 관리를 해야 된다. 네네. 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주장인데 네. 저는 내용을 아는 입장에서 네. 기존의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할 때 입구에서 징수하는 그 인건비가 들어가요. 그죠. 예, 징수 관리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네. 이 부분이 그대로 제로가 됐습니다. 예, 그죠. 걷질 않으니까 네. 사람한테 돈이 나갈 필요도 없고 네. 그러면 그 돈만큼이 수입으로 제 생각으로는 그게 가만히 있어도 30%는 될 텐데 그렇겠죠. 거기다가 또 30% 전체 30%를 또 증액을 해줬다 그러면은 예. 거의 돈벼락을 맞는 겁니다. 예. 예, 이래도 되는 건가? 예. 예,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은 뭐 한 해가 마감이 안 된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데이터를 뭐 확인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일단 아니, 그 데이터 부분은- 자체를 안 줘요 그쪽에서. 예, 예, 뭐 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그 종교 그 부분에 이제 회계 투명성. 예.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종교라는 부분을 특별하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가 그래도 이 근대화된 자본주의 국가인데 이 어떤 법인의 회계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정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존재하죠. 예. 그러면은 종교 법인이라고 해서 활동하는 게 일반 법인이라고 다른 것도 아니고 네. 아무리 공공성을 따진다고 해도 사회복지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의료라든가 그렇죠. 똑같은 일을 하는 건데 네. 그럼 거기에 준거에서 똑같이 관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일단 종교단체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제 본인들의 또 특수성을 갖다가 결국 계속 이야기를 하거든요. 특수하게 해먹어야 되는데 자꾸 만든다 이 얘기인가요? 뭐 특수성을 이야기하죠. 그 특수성을 이제 개별 영역마다 특수성이 존재하는 건 사실이니까 예. 오케이. 근데 회계라는 거는 결국은 이제 돈으로 이야기하는 거, 숫자로 예. 이야기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표준화가 되거든요. 사실은 예, 예. 그렇죠. 표준화가 되고 큰 틀에서의 표준화 안에서 특수성들은 어느 정도 감안할 수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는 큰 틀에서 일단 먼저 투명성을 담보를 하자라고 합의를 하고 네. 작은 틀에서 결과적으로 이제 세세한 부분들은 충분히 합의해서 조절할 수 있는 내용들이라고 봐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 이제 뭐 종교계에서는 계속 이제 뭐 부정적으로 일단 받아들여요. 일단 몇몇 분들과 한번 이야기는 해봤는데 이야기가 그나마 뭐 통하는 분들하고도 이야기해도 뭐 그냥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시니까 되게 그 자율성에 대한 간섭이라고 예, 받아들이는 간섭이라고 경우가 있어요. 그 받아들이시는 내용료에 거죠. 따라서. 예, 근데 예. 참 이렇게 되게 이런 말하기 되게 좀 미안한데 사실은 죄송하긴 한데 저도 이 몇 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니까 이게 진영 논리가 없어요. 요거는 네. 회계 투명성에 관련해서는 진영 논리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 근데 문제는 들어가서 왜 그걸 갖다가 반대를 하시냐고 물어보면 진영 논리를 들이미시거든요. 저희한테. 예. 예를 들어서 보수교단에 많이 가서 이야기하잖아요. 예. 그러면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이 회계 자료를 가지고 우리를 족칠 텐데 어떡할 거냐 라는 얘기를 하시고요.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허허 울고 말죠. 그리고 이제 소위 진보적인 분들하고도 한번 이야기해 보시면은 한번 여기 한번 해봤더니 또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은 회계 자료 가지고 우리를 족칠 텐데 예. 그럼 결국 두 분들이 두 세력이 사실은 논리가 똑같거든요. 예. 똑같은 상황이에요, 사실은. 근데 사회는 변하고 이제 국민의 눈높이는 점점 높아지는데 언제까지 예전에 20년, 30년 전에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좀 거기에서 아직 벗어나지를 못하시고 계신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기본적으로 국가와 법 체계 자체가 네. 신뢰를 상실한 것도 네. 있죠. 과거에 그런 식으로 해왔어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예, 정권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네. 이제 국세청하고 네, 그다음에 네. 검찰을 동원해가지고 네, 그렇죠, 그렇죠. 조지는 방식들 네, 그렇죠. 여기에 대한 피해가 계속 누적이 되어 있고 네. 불교만 하더라도 이제 이 정화운동 과정에서 국가 공권력이 개입을 해가지고 네. 손들어주는 쪽이 이기는 네. 그 이상한 어떤 그 역사를 네. 갖다가 네, 네, 가지고 네. 있단 말입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무리 정권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공권력에 대한 이 근원적인 공포, 원초적인 두려움이 항상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런 사람, 예. 그렇죠. 근데 그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국가 권력에 대한 공권력의 어떤 두려움, 어떤 거기에 대한 어떤 기억들, 좋지 않은 기억들이 존재하는 건 저희도 인정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국가 공권력의 어떤 남용을 근거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건 이해하지만 그 이면에 보면은 종교단체 회계 전횡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정한 사용으로 인해서 피해보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거든요. 그렇죠. 예. 사실 그 과정에서 정말 스스로 목숨을 끊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예. 그리고 집이 완전히 풍지박산이 나는 경우도 존재하고요. 네. 그죠? 그리고 뭐 사회적으로 어떻게 보면 매장되는 경우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는. 그리고 뭐 거기에 휘말려가지고 막 무리해서 막 대출 받으시고 이사하시고 뭐 심지어는 해외로 가셔서 피해보고 돌아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면 국가 공권력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종교의 피해를 갖다가 겁내는 것과 그리고 사실은 그 종교 밑에서 그 종교를 갖다 어떻게 보면은 떠받들고 있는 수많은 국민들이 있거든요. 사실 종교를 믿고 있는 국민들을 보호하려는 그 실익, 예. 그 두 가지에서 과연 종교는 과연 어느 쪽을 갖다 바라봐야 될 것이냐. 이게 사실은 더 큰 문제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아까 그 이 어느 쪽도 양쪽 진영이 다 같은 입장이다. 네, 네, 네. 같은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종교 내부에서 자기 집단을 정상화하거나 네, 더 발전시키려는 노력들은 사실은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이것이 어떤 그 시민사회의 압력이라든가 아니면 국가 체제의 정비를 통해서 압박해 들어가야만 해결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은 예, 드는데 예, 맞아요. 마찬가지 그렇게 예, 생각하십니까? 정확한 지적이신 게 예.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이제 종교단체들에 대해서 엄청난 분노를 품으시는 분들도 많이 생기실 거예요. 물론 종교단체에서 피해를 보신 종교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이제 종교는 무관하지만 뭐 들어와서 보시다가 종교단체 너무 심하네 뭐 이러면서 이제 일반적으로 종교단체 막 매도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건데, 사실은 이제 종교단체라고 특정을 했지만 사실 종교단체도 대한민국 안에 있는 그냥 일반적인 단체들이거든요. 예. 일반적인 사회단체예요. 그리고 종교인들도 일반적인 국민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법의 문제라든가 제도의 문제들에 대해서 무지한 건 어쩔 수 없거든요. 네. 무지한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근본적으로 누가 잘못했느냐를 굳이 따진다면은 저는 정치인들의 잘못이라고 보거든요. 결국 항상 반대하는 국민들은 있어요. 근데 정치인들은 다양한 국민들과 대한민국 전체를 보고 설득을 시키고 국민들을 잘 아우르고 잘 타협을 해서 제도를 갖다가 형평성 있게 만들어가는 게 정치인들 역할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몇몇 종교들의 어떤 몽리에 정치인들이 편성해가지고 그 고집을 갖다 그대로 관철시키고 무리하게 법으로 관철시키고, 종교인과세법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서 공무원들은, 국세청 공무원들은 속된 말로 너무 부끄럽다고 이야기하거든요. 뒤에 가서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무 부끄러운 법을 이야기할 정도인데. 근데 그런 정치인들이 그렇게 해놓고는 뭐 교회 가서 막 표창장 받아요. 모 정치인은 표창장 받아요. 좋은 정치인이라고 표창장 받고 이러고 있고. 그러니까 사실 정치인들이 큰 잘못이에요, 사실은. 당장에 내년에 총선, 4월 봄 총선이 있는데 총선이 됐을 경우에 각종 이익 집단들이 자신들의 그동안 수건 쌓아왔던 민원들을 갖다가 이 후보자를 통해서 관철시키는 그죠.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종교와 관련된 회계 투명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개선이 되기보다는 네. 그들의 로비에서 개악이 될 가능성이 더 높은 네. 게 아닌가요? 네, 예.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크죠. 예. 근데 저는 일단은 하나의 기대는 하고 있거든요. 예. 기대는 하는 게 왜 그러냐면, 윤석열 정부는 아마 종교단체 회계 투명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잘 대응을 할 거라고 저는 봐요. 좋은 방향으로 대응을 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2023년도에 전례를 갖다 남겼기 때문에 본인이, 그러니까 이제 2023년에 한참 이제 문제됐던 회계 투명성 관련해서 문제됐던 게 노동조합 네. 회계 투명성 문제가 이제 불거졌잖아요. 그래서 노조들이 회계 자료를 공시하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을 저도 몰랐거든요. 예. 저도 몰랐어요. 그런가 보다. 그러고 말하는데, 특히 이제 정부에서 이제 노동부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시스템도 만들고 예. 이제 압박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지난달인가 이번 달인가 그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은 결국 합류해서 예. 협조를 하기로 했죠. 예. 그 이후에 이야기하면 나중에 이야기겠지만, 근데 그 시스템을 제가 이제 한번 들어가서 가봤거든요. 예. 봐서 이제 나름 매뉴얼 잠깐 보고 깊게 보지는 못했지만, 근데 내용을 봤을 때 되게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외형적으로는. 왜냐하면 노조의 어떤 조직 구성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개별 노조도 있고요. 그다음에 단위 노조도 있고, 예. 연맹도 있고, 이런 중층적 구조가 있잖아요. 사실은 산별 연맹도 있고요. 그러니까 교회도 사실은 그런 어떤 중층적 구조들이 있거든요. 종교단체들 대부분 그런 구조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실. 그래서 노동조합에 대한 회계 투명성 공시 시스템을 갖다가 예. 종교단체 그대로 적용하면 상당히 종교단체 회계 투명성을 잘 이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현 정부는 충분히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고, 만들어놨고, 이미 만들어놨고, 올해의 어떤 행정력을 봤을 땐 충분히 그걸 밀어붙일 만한 능력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네. 그것을 갖다가 진행해야 될 현 정부가 이제 노조에 대해서는 적대적인 그 관계와 입장을 갖다 견지하고 있단 말입니다. 네. 그런데 아까 종교 얘기했습니다만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친화적이고 네. 그들의 민원을 가능하면 수용하는 쪽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되면 이것이 가능할까요? 이 진영 논리인데 이것도. 그렇죠. 저는 그걸 안 믿습니다. 근데 그 진영 논리 저는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예. 윤석열 정부의 어떤 진정성을 저는 믿고요. 예. 이게 야당일 때랑 예. 정부일 때랑 입장은 또 다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충분히 국민적인 어떤 요구가 충분히 있다면은 이번 정부로 충분히 그걸 밀어붙이지 않을까 싶고, 만약 안 붙인다면 스스로 모순에 처하는 거죠. 스스로 모순에 처한다면 그거는 분명히 어떤 후과가 있겠죠. 나중에 뭔가 결과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걸 감안해서 어떻게든 행동하지 않을까. 그 행동을 저희는 촉구하는 게 저희 단체의 목표니까요. 일단은. 예. 그렇습니다. 예. 종교 투명성 센터가 이제 특별하게 어떤 재정이나 인적인 어떤 파워를 가지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결국엔 매스컴을 상대로 해서 이제 그 여론을 갖다가 환기하고
그러는 그다음에 이슈가 있을 때 이슈를 이제 편성을 해서 이제 물결 탄다 그러죠. 이제 그게 가는 방식이 사실 가장 쉬운 운동 방식이긴 해요. 네. 근데 그 외에 어떤 그 종교투명센터가 자기 그 단체의 힘을 갖다가 키워내기 위해서 생각하고 있는 바가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그게 참 어려운 문제죠. 네. 재정이 참 열악한 단체다 보니까 활동할 수 있는 여력도 상당히 부족하고 그래서 다양한 고민들을 하고 있죠. 사실 답은 없어요. 네. 답은 없는 상황인데 일단은 당장 할 수 있는 거는 일단 다른 단체들과의 네트워크를 좀 강화시켜서 같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하는 게 일단은 기본 방향인데 매년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이제 나라예산 토론회 예, 예. 참가해서 종교예산에 주로 예. 이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예산안을 심사하는 그 과정에 좀 더 이제 뭐 의견서를 좀 내는 거죠. 특히 종교 분야에 있어서. 그래서 다른 분야와 같이 의견을 내면서 이제 협업하는 그게 아무래도 저희가 좀 활동하고 있는 주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같이 예. 긴밀하게 관계가 맺었던 게 납세자 연맹, 납세자 연맹이랑 그다음에 주로 나라 이제 참여연대, 예, 나라사람연구소 예. 이렇게 이제 긴밀하게 계속 매년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참 힘든 시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몇몇 국회의원분들은 종교인 과세법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진 분들이 계셔가지고 네. 예, 그분들은 이제 뭐 국세청이나 기획재정부 쪽에 이제 종교인 과세 그 실태에 대한 어떤 데이터들을 받아서 발표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저희가 뭐 할 수 있는 노력들은 같이 또 이제 뭐 할 수 있으면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 최근에 모 의원은 이제 국정조사에서 국세청 이제 국정조사 과정에서 이제 시민단체들의 회계를 갖다 뚫어서 한번 보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열어보니까 그 공익법인에 대한 회계 투명성 관련해서는 결국 이제 뭐 과태료 처분 받은 단체들 대부분 보면은 뭐 사학이나 결국 종교단체더라 이런 걸 이제 국정조사 과정에서 밝혀냈죠. 그래서 몇몇 단체들과 몇몇 의원들의 어떤 도움이 참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계속 2024년도 그 방향으로 계속 나갈 생각이고요. 네. 좀 더 이제 활동을 좀 더 확장을 하려면 결국은 이제 보조금과 이제 내부 회계 투명성을 갖다 감시 감독하는 걸 넘어서서 결국 개별 종교단체들의 어떤 교육을 좀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회가 생길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필요한 뭐 장소가 마련된다면 한번 그런 기회를 마련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 개인적인 그 경험으로 볼 때는 지금 이제 거의 이제 국가 예산, 정부 예산 중심으로 활동을 하시는데 예. 사실은 정부 예산하고 그 자치정부의 예산이 이제 매칭 펀드가 돼가지고 예, 그렇죠. 예, 가는데 지방 정부 예산으로 가게 되면은 애매하게 종교용으로 쓰이면서도 실제로는 명목은 전혀 다른 걸로 되는 그렇죠.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저번에 교황이 왔을 때도 교황과 관련돼서 이제 카톨릭에 대한 지원이죠. 그런데 이것이 뭐 도로 정비, 가로 정비, 뭐 아니면은 뭐 이제 근대 문화유산에 대한 정비. 이 항목만 봐가지고 이거 종교하고 전혀 상관없는 건데 그렇죠, 실제로 카톨릭 일변도로만 쓰이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카톨릭이 이미 그 전국토의 성지화, 순례길을 갖다가 십몇 년째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건 뭐 서울에만도 수십 개가 되고 뭐 지방에 다 깔려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지방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이제 기획 단계부터 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안 보여요, 사실은. 예, 그렇죠. 이 부분을 갖다가 읽어낼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이 감시해야 되는 그 일반 시민적 역량이 아직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개별 지방마다 또 시민단체들이 있거든요.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뭐 전국을 다 보시기는 좀 힘들고 특정 지역을 좀 집어가지고 한번 그런 단체들과 연대해서 같이 활동을 해볼 생각이고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보조금 관련된 내용들은 이제 어차피 드러나 있는 데이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들 좀 더 이제 감독을 좀 강화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고 지금 올해 말부터는 또 이제 종교투명센터 내부에서는 좀 이제 자체 스터디 이런 것들 좀 세미나를 좀 많이 좀 기획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국고 보조금 관련된 세미나를 짧게 했었고요. 그리고 뭐
내년 초쯤에는 이제 공익법원에 관련된 이제 네. 전반적인 어떤 세미나를 한번 기획을 한번 해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네. 뭐 종교통일센터에 이제 공시는 하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도 같이 오셔가지고 한번 스터디도 같이 하시면서 의견 나누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시간 거리가 되면 오시는 거고 안 네. 되면 줌이나 이런 걸로 참여할 수 있습니까? 예, 뭐 그렇게도 한번 해볼게요. 예. 요즘 같이 IT 발달된 세상에 뭐 지리적인 시간적인 그런 게 예. 불편하더라도 다 네. 아니면 좀 지나서라도 볼 수 있어야 되니까. 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네, 종교투명센터와 그다음에 불교와 네. 이 같이 갈 주제가 있습니까? 같이 가는 주제가? 저희가 매주 이제 정기적으로 뉴스 클리핑을 하거든요. 예, 내부적으로. 예. 그래서 주 뉴스 클리핑 내용들이 좀 모이면은 이제 그 저희 뉴스레터를 발행을 해요. 예, 예. 발행하는데 최근에 이제 조계종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뭐 각 지역마다 이제 뭐 순례길 무슨 뭐 유적지 뭐 종교 유적지 해가지고 예. 너무 편향적으로 조성된 것들에 심층적으로 파고들어가지고 불교 언론사와 조계종에서 같이 뭐 잡아내더라고요. 예. 그리고 잡아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던데 물론 저희가 뭐 개별 종단들하고 싸우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협력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사실은 예. 충분히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그런 부분도 이제 뭐 이야기해볼 만하죠. 같이.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직업이 회계사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세무사입니다. 세무사. 네. 그렇게 본다면은 네. 그 불교 집안의 이 회계 투명성의 수준이 네. 타 종교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불교 쪽을 크게 투명성을 잘 몰라가지고 예. 이게 자료를 본 적이 없으니까 어느 정도인지 없어서 안 보이는 걸 수도 있어요. 기회가 된다면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예. 근데 그냥 얼핏 들은 이야기로는 다른 종교들에 비해서는 좀 약간 상당히 좀 낮은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는 들은 것 같아요. 예. 예. 제대로 들으신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제대로 들으신 거고, 그러니까 예. 뭔가 데이터라든가 이게 있어서 거기서부터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네. 이 기본 자체가 굉장히 취약한 거다 보니까 아. 예. 조계종도 이 나름대로의 전체적인 회계 통일화 작업을 수십 년째 하고 있어요. 아. 근데 끊임없이 현장에서 저항합니다. 내 거를 갖다가 투명하게 공개하면은 분담금 늘어나고 나에 대한 감시 통제가 강화된다라는. 네. 예, 그래서 종교 내부에서도 또 이렇게 중앙과 이 지방 현장에서의 이 갈등이 항상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네. 사실은 고민이죠. 뭐 간단하죠. 그냥 이번 정부가 잘 하겠죠. 말 안 들으면 때려잡는 방식인가요? 뭐 그렇게 되기 전에 어떻게든 좀 정비가 돼야죠. 네, 이번에 노조에 대한 방식 그거 아닙니까? 뭐 그런 방식이 되겠죠. 국민적 여론이 만일 불타오른다면 그렇게 안 갈 수도 없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예. 사람들이 참 그 종교인 과세법이 이제 사람들이 종교인 과세법에 대한 오해들이 참 많은데 뭐 대표적인 오해가 이거예요. 종교인 과세법은 문재인 정부가 종교를 때려잡기 위해서 만든 법이다. 예. 이게 상당히 큰 프레임이거든요. 사실은 프레임인데 종교인 과세법이 처음 만드는 게 이명박 정부거든요. 예. 이거 이명박 정부는 그러면 교회 장로였어요. 예. 이명박 정부는 그건 뭐죠? 왜 그걸 만들었죠? 당시에 이제 국민적 여론이 되게 컸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정치인이 올바로 해야 되지만 예. 그 이전에 국민들이 관심 가지고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여론이 형성되는 게 우선이에요. 그래서 국가 조세 행정이 그 수십 년간 자기 직무를 해태해왔던 거죠. 그죠. 마땅히 예. 그 예. 세금을 걷어야 될 곳을 갖다가 방치해버리고 그들을 특권 네, 그렇죠. 계급, 특권 집단화시켰던 네, 거. 그죠. 그죠.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었던 방식 예. 아닌가. 마침 이제 그때 이제 이명박 정부 말기에 세수 부족 사태가 상당히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민적인 어떤 여론이 종교인 과세 쪽으로 눈이 돌아갔었고 그때 방송들도 아침에 막 그 관련해서 막 방송도 좀 나오고 이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의가 환기되면서 결국은 과세법이 통과가 됐는데 물론 이상형 때 통과되긴 했지만 그러니까 국민적 관심이라는 게 상당히 사실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네.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이제 활동을 하는 거고요. 끊임없이 활동하는 거니까 그래서 활동을 또 많이 하려면 또 솔직히 뭐 재정도 많이 필요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심 좀 많이 가지시고 교회다가 뭐 한 10만 원 헌금하시면 한 그중에 또 11조만 떼셔가지고 만 원만 또 종투세에 또 넣으시면은 네. 종투세는 11조라면은 내 교회가
맑아진다 생각하시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오늘 저기 이 송년회인데 네. 교단자정센터 송년회예요. 네. 예, 제가 근데 송년회가 못 되고 조금 마이너하게 자정센터 송년회가 됐는데 네. 교단자정센터하고 종교투명센터하고는 이렇게 계속 이렇게 협업 관계라고 할까요? 네. 예, 서로 이렇게 일이 있을 때 기자회견 하거나 이럴 때 품앗이도 많이 하고 네. 예,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가 투명해지는 것이 결국엔 교단 자정의 척견이라고 저희도 믿고 있기 때문에 예, 앞으로도 계속 손잡고 나가겠습니다. 아, 예, 많은 오늘 도움 부탁드립니다. 날 추운데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